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도 좀 바쁘기도 하고, 집에 남는 컴퓨터의 웹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CI/CD 테스트도 좀 해보고, 이것저것, 하고 있었어요. 제 영상 리스트를 보면은 아시듯이 좀 잡다하고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학생분들이나 실무자분들 구분 없이 아마 두루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올릴까 고민을 좀 계속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어, 이번에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좀 테스트를 하면서 집에다가 남는 컴퓨터에 구성한 소규모 웹 서비스 환경 구축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 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런 지금 페이지가 보이실 건데, 네, 이번 강의는 강의의 구성은 좀 길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분들이나 아마 신입 엔지니어 개발자분들이 좀 대상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리고 업로드는 좀 불규칙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여러 가지를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될 것 같고,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뭐 일부분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대충 빠르게 설치하고 뭐 구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또 어떤 식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또 사용을 해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뭐 안 올라오더라도 기반 지식들을 좀 찾아보시거나 설정들을 바꾸면서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너무 안 올라온다는 생각이 좀 드시면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좀 빨리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네. 자, 이 구성을 보시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아키텍처예요. 자,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접속을 할 거예요. 웹 서비스를 접속을 할 건데 그 접속을 위해서 중간에 HA 프록시라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L4를 하나 놓을 거고요. 그리고 어, 뒤쪽에는 이제 마리아DB를 이용해서 장고를 이용한 그 저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장고는 DB를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저는 마리아DB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 때마다 클라이언트가 있고 개발자가 빠졌구나. 네, 개발자가 있을 거예요. 개발자가 기쪽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푸시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코드를 푸시를 했을 때 이 깃허브에서 젠킨스라는 그 CI/CD 툴이 있어요. 그 툴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고 이 젠킨스는 그 신호를 받아서 이 도커 빌드 명령을 자동으로 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지 저도 좀 복잡은 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거를 지금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조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개발자이면서 클라이언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어, 뭐 엔지니어의 역할도 지금 제가 혼자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제가 만든 사이트로 접속을 할 거예요. 접속을 한다는 얘기는 이 클라이언트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 클라이언트에서 한번 그거를 찍어 보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여기 장고 사이트 쪽으로 접속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죠. 이 논리적으로. 네, 실질적으로는 HA 프록시를 거쳐서 HA 프록시를 타고 엔진엑스 웹서버를 거쳐서 장고 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 장고는 백단에서는 이제 마리아DB랑 연결돼서 데이터들을 호출하고 보여주고 입력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 웹 콘솔을 열고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해 보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접속이 되는 사이트예요, 요거는. 그리고 제가 써놓은 이런 글들이 있어요. 지금 이 구성도는 지금 보신 이 구성도랑 똑같죠, 거의. 이런 내용하고 여기 보드를 보면 또 제가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글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여기 데이터베이스 마리아DB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고 제가 또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일단 젠킨스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개발자도 필요한가? 아니야, 이 정도만. 지금 구성에서는 요 구성만 나오면은 되는 거예요. 이 구성만. 그러면 이 구성은 뭐가 필요한지를 좀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이 검은 네모 박스는 컴퓨터 한 대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파란색 네모 박스는 버추얼 머신이에요. 버추얼 머신인데 이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은 우분투라는 OS 위에다가 KVM이라는 버추얼 그 환경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VM을 세 대를 찍었어요. 네, VM을 세 대를 찍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 컴퓨터의 사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PC 사양은 포스트 PC라고 할게요. 저는 이거 PC니까 CPU가 4코어 4스레드, 그리고 메모리라고 표현하죠, 그냥. 메모리는 8GB, 디스크는 250GB일 거야, 아마 이게. 지금 서버는 이 컴퓨터 한 대에 요 환경을 다 구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HA 프록시용 VM이 있을 거예요. HA 프록시 VM은 1코어 1코어를 주고, 이게 아마 메모리가 2기가를 줬던가? 네, 2기가를 줬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아마 제가 50기가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DB는 똑같아요. 이 정도 줬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 이 실제 서비스들이 돌아가는 환경, 얘는 도커라고 할게요. 도커 N 젠킨스인데, 젠킨스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필요가 없고, 아직은. 아무튼 이런 환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환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볼 내용은 요 정도 환경이면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근데 요것보다 좀 여유가 있으면은 더 좋습니다. 더 좋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포맷을 하고 우분투를 GUI 환경을 설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서버용 이미지로 설치를 해주세요. 지금 아마 04.3 버전까지 나온 것 같은데 서버용 이미지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데스크탑용을 설치하시면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음 어디부터 보여드려야 될까? 일단은 지금 기본 구성을 이렇게 세 가지 세팅은 들어가야 돼요. 세 가지 세팅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젠킨스 세팅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려면은 당연히 도메인이 하나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연동되는 IP는 아마 집에서 하시니까 집에 있는 IP를 이용을 하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성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와요. 들어오는 게 보통 집에서 이제 공유기를 쓰시죠. 공유기. 그래서 공유기가 여기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공유기까지. 네. 그래서 이 공유기랑 이 HA 프록시의 그 주고받는 것 때문에 설정이 좀 매끄럽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용을 좀 진행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가장 쉽고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게 아마 도커랑 DB 그리고 H 다 비슷비슷한데 좀 보이면서 해야 재미가 있을 테니까 일단 DB 세팅을 먼저 한번 해볼까 해요. DB 세팅을. 근데 그 전에 이 밑에 있는 서버 세팅이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서버 세팅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분투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서버를 자, 일단은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해보자. 자, 서버를 먼저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분투 서버를 구성을 하고 KVM을 설치를 하고 브릿지 세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감이 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먼저 하는 게 맞나? 네트워크를 먼저 해야 되나? 잠시만요. 음, 일단 네트워크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컴퓨터 한 대를 일단 준비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컴퓨터 한 대를 준비했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지금 컴퓨터가 제가 서버를 쓰고 있으니까 가상으로 VM을 한 대를 준비를 좀 해와야 될 것 같아요. 한 대를 준비를 좀 해와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분투를 설치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분투는 설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설치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진행. 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요 정도는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분투 빈 컴퓨터에 포맷을 하시는데 우분투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좀 어려우시면은 제 그 리눅스 영상 보시면은 그 VM이긴 한데 우분투를 까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분투 22.04.3 버전 중 이제 서버 버전 서버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또 우분투 설치하면은 우분투 여기 데스크탑이잖아요. 여기 데스크탑이 아니고 거절. 네. 서버용을 받으셔야 되고 저희는 22.04.04.3 요거를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VM을 한 대를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우분투를 설치를 좀 하고 있는데 VM 가상 머신으로 지금 하나 올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네트워크 쪽을 좀 알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지금 저희가 IP는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IP. 지금 쓰고 있는 PC에서 IP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본인의 IP는 그러네. 이거를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 좀 힘들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 설정이 가능.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지 좀 될 것 같네요. 지금 해보니까.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지금 세팅을 할 때 브릿지 이런 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IP는 윈도우 기준으로는 윈도우에서 아마 지금 보통 작업을 하고 계시겠죠. 맥 쪽은 저도 잘 모르지만 윈도우에서는 CMD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IP config 요 명령어로 본인의 IP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유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선도 아마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이 IP config 올 에러가 나 자꾸 자동 완성이 참 이럴 때는 좀 불편해요. IP를 찾아야 되고 이 IP를 찾는 이유는 그거예요. IP 대역을 좀 봐야 돼서 그래요. IP 대역을. 보통 보통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뭐 지금 세팅하는 원격 컴퓨터는 뭐 상관없는데 그 이 서버가 호스팅 되는 거 공유기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좀 좋아요. 안정성이 좀 있어서 아마 이 명령어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런 내용이 좀 나와요. 무선 랜 어댑터 요거를 좀 복사를 해서
좀 보여지면 안 되는 정보를 좀 지우고. 보면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의 IP는 요게 되는 거고, 서브넷 마스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 자리는 아무거나 이제 들어오겠죠. 보통 이제 IP를 그러면 1에서 뭐 254번 정도 쓰길 원래 할당은 이렇게 돼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리네. 아무튼 맨 앞하고 맨 뒤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보통 머리 아프니까 그냥 240 그리고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는데 저희는 지금 185번으로 세팅을 하세요. 메인 컴퓨터를 185번으로 하시고 얘는 이제 IP가 185번이 되는 겁니다. IP 맨 뒷번호가 지금 이 내부 사설 IP는 저랑 다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게이트웨이는 보통 1번일 거고 아마 1번 아니면 2번일 건데 뭐 별다른 설정 안 하셨으면은 이것도 써내겠구나. 그러면은 요 정도의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가정하고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네, 일단 이 PC는 185번으로 세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도 좀 세팅을 바꿔놓고 와야 될 것 같아요. 1.45.1번 세이브를 하고 던. 그리고 루트 쪽으로 용량을 다 잡아주세요. 설정할 때 디스크 용량은 루트로 전부 다 몰아주셔야 돼요. 얘는 루트에서 세팅을 다 할 거기 때문에 루트로 몰아주셔야 됩니다. 음. 세팅할 때 서버 이름은 KVM으로 하셔도 되고 뭐 호스트로 하셔도 되고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돼요. 대신에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만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세팅하는 게 이거 영상이 나와도 될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이쪽 부분은 좀 제외하고 진행을 좀 할게요. 요거는 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보여드려야지 안 헷갈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버추얼 박스로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우분투 설치하는 걸 좀 약식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구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VM웨어 쓰시는 분들은 VM웨어로 하시면 안 되지.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깡통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건 그냥 우분투 설치하는 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샘플로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온 거예요. 데모 VM
데모 VM2 iOS 이미지 서버죠. 네. 어차피 요, 요, 요거는 제가 그냥 테스트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서버에서 250기가 정도? 아까 세대니까, 최소, 그치. 250기가, 200기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피니쉬. 보통 우분투 설치할 때 요렇게 첫 화면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 걸 고르고 넘어가시면은, 얘 또 왜 이걸로 깔리니? 맞나 이게? 데스크탑 이미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꼭 한 번씩 이러네. 응. 설치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갖고 온 거고, 요거는. 네. 아마 서버로 하면 아까 그런 화면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서버 이미지 설치를 하는 거고, 영어 선택하시고, 컨티뉴, 그다음에 IP는 그 본인의 IP 중에 아까 제가 185번이라고 그랬죠? 네, 185번 세팅을 할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공유기 밑에 이 PC가 연결이 되면은 아마 DHCP로 잡힐 확률이 높아요. 그게 아니면 수동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이었어? 지금 얘는 IP 대역이 10.0.2.0에 24 대역을 쓰고 있는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네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할 거고, 수동 세팅을 하실 거면은, 고정으로 세팅을 할 거면은 여기다가 10.0.2.0 24.0.2.185.0.2. 아마 얘는 2일 거예요. VM이라서 지금 8.8.8인데 여기 아마 보통 공유기 바로 연결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저장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디스크 부분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잡혀 있을 거거든요. 얘를 언마운트, 그다음에 여기 프리스페이스하고 어 볼륨 잡힌 게 있어요. 볼륨 부분을 지워주시고 프리스페이스 부분에서 전체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용량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컨티뉴 여기다가 우분투 KVM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했어요. 우분투 그리고 던을 하면은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 VM 머신을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이 머신을 세팅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냐? 세팅
이게 설치가 다 되고 나면은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좀 적어 볼게요.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것들을 할지를 좀 적어 볼 건데, 자, 처음에 설치가 되면은 음, SSH 설정을 먼저 할 거예요. 이래야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편해지니까 외부 접속 설정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외부 접속 설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설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KVM 설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네. 파일질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관리용 컴퓨터. 저는 윈도우니까 윈도우 컴퓨터. 그리고 필요한 거는 또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어, 이거를 이렇게 놓고 엑스쉘이라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예요. 엑스쉘은 설치를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마 요런 유사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새로운 세션을 추가를 하나를 할 거예요. 요거 부분이 지금 안 되시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안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잠시만요. 아마 설치가 되고 나서 처음에 우분투 계정을 로그인을 하시면은 요런 상태일 거예요. 요런 상태일 건데, 여기서 자, 하나씩 해보죠. SSH 외부 접속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루트 설정을 먼저 해야 돼요. 루트 설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sudo -i 비밀번호 넣어주시고, 그럼 루트 계정으로 권한이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세요. 루트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setNu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시면은 VI를 또 안 써보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VI 에디터로 SSH 접속을 할 수 있는 설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런 화면이 나오면은 ESC를 한번 누르시고, 여러 번 누르셔도 돼요. 여러 번 누르시고, 그다음에 Shift 키를 이용해서 콜론 set number인 약자 NU 엔터 하시면은 번호가 보일 거예요. 그럼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려간 다음에 33번째 줄을 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이거 yes가 아니고 뭐 다른 말이 써 있을 건데, 여기서
키보드에서 I 버튼, I를 누르시면 인서트 모드가 됩니다. 여기가 모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샵을 지우고 여기를 지워서 yes로 바꾸고 ESC를 한번 누르면은 커맨드 모드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내려가서 요것도 yes로 안 돼 있을 거예요. yes로 안 돼 있을 건데 여기서 요렇게, 아이고, 네, 요것도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걸 지워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yes 된 거 확인하시면 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WQ로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시스템 ctl 리스타트 sshd, 네, 이렇게 하시면은 외부 접속 세팅이 끝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세션을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죠. 이제 192. 저는 IP 대역이 좀 달라요. 그리고 85번 KVM 데모 사용자 인증 루트 확인. 이렇게 접속이 잘 되죠. 이제 호스트 네임 IP, 네, IP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서버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냥 깡통 서버. 여기에 AP 핑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핑 구글로 나가는지 안 나가고, 핑 안 나가고. 이러면 또 문제가 있지. 지금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잠시만요. 밖으로 지금 이 PC가 연결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이거 지금 저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제가 외부에서 제 쪽으로 핑 테스트를 못하게 공유기 쪽에서 좀 막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테스트가 안 돼요. 핑으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좀 테스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구글에 대한 외부 통신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네, 외부 통신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apt 업데이트 -i y 패키지 업데이트를 좀 진행을 합니다. 저는 여기 인스톨 단계에서 이미 업데이트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KVM 설치를 좀 해야 돼요. 이 내용을 어딘가에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면 좋겠죠. 어디다 할까?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제 사이트를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음. 일단은 이쪽에 내용을 좀 넣어 놓을게요. 네. K.04 나는 뭐 이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패키지. 설치를 할 거예요. 지금 참고하는 사이트는 아닌가? 그냥 이걸 알려줄까? 이분 사이트를 좀 참고를 할 거예요. 정리해 놓은 사이트를 참고를 할 거고요. 네, 참고를 좀 할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 쭉 설치할 수 있게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음, 어, 아유, 광고. 여기 이 사이트를 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를 참고를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업데이트는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업데이트를 하고, 이쪽에선 또 이렇게 깔라고 하네.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데몬, 클라이언트, 브릿지, 유틸, 얘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요걸로 할게요. 업데이트가 되면 요걸로 인스톨을 진행을 하고, 기본적으로 가상화 동작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음, 저도 세팅을 좀 바꾸긴 해야 되네요. 아, 패키지 설치가 될 동안 잠깐 일시정지를 좀 누를게요. 네, 다 설치가 되고 나면은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리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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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동작 중인 거 확인이 됩니다. 어우, 힘들어. 그리고 엑스밍이라는 서드 파티 툴을 좀 깔아야 돼요. 엑스밍 설치. 옆에나? 안 되네. 엑스밍이라는 툴을 저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에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터미널 쪽에서 등록 정보에서 어딨냐? 널링. 네, 디스플레이를 누르시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요게 아마 깔려 있을 거예요. 요거를 실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트레이 쪽에 아이콘 쪽에 그 엑스밍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얘를 쉘을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버트 매니저라고 입력을 하면은 아이고 일로 와라 요런 창이 나올 겁니다. 요게 저희 버추얼 박스 요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윈도우에 설치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리눅스 우분투 위에 설치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설정을 해야 돼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네트워크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지 이 KVM 안에 올라오는 이런 VM들도 공유기와 똑같은 IP를 할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브릿지 세팅을 해줘야지. 그래서 브릿지로 세팅을 할 거예요. 네, 지금 기본적인 세팅하는 건데도 좀 쉽지가 않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네. 자, 아이고 소리 나네. 소리도 끄죠. 벨. 기존 건 필요 없으니까 끄고. 자, 호스트 네임은 이미 받고 VITC 넷플레인의 기본 설정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브릿지로 변경을 좀 할 거예요. 이렇게 하기 전에 비교도 좀 해보면 좋으니까 IP 아이고 IP 네. 지금 요 장치를 쓰고 있는 거고 요거는 KVM을 설치해서 생성되는 가상 네트워크 디바이스예요. 요거는 이제 물리 디바이스고 요거는 가상 디바이스예요. 네. 자, 다시 넷플레인으로 와서 브릿지 세팅을 할 거예요. 요 브릿지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외부로 열리면은 퍼블릭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맞냐? 맞냐? 아이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오, 그럴 뻔했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저장을 하면 되세요. 이 내용은 참고 자료니까 사이트를 좀 생각을 좀 해보겠네. 요거보다 그냥 블로그 티스토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 사이트가 좀 완벽하지가 않아서 나중에 내용 정리를 하고 보실 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좀 이동을 좀 할게요. 어디다 놓을까 이거를. 데브옵스 쪽에 놔야겠다 일단. 게시글 위치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절로 좀 넣고 진행을 할게요.
음, 이 정도 참고 자료를 넣고 저장을 하고, 아이고, 넷플레인 어플라이. 뭔가가 좀 바뀌었죠, 지금. 새로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하나 들어오고, 음, 요게 요걸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브릿지 세팅은 끝났고요. 다시 버트 매니저. 그러면은 VM을 찍어야 되는데 VM을 찍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나오고 파일, 아유, 파일이다. Create New Machine을 누르면은 이런 창이 나올 거고, Forward 하면은 브라우즈 누르면은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미지를 올려줘야 돼요. 이미지를 올려줘야 되는데 요거를 저는 파일질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예요. 아이고, 또 얘를 또 띄웠네. 파일질라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멋대로야 얘는. 음. 실행을 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런 화면이 나올 거고, 이쪽 호스트로 연결을 해야 돼요. 호스트 IP를 넣어주시고 185 루트 비밀번호 넣고 포트 22번 연결 하시면은 연결이 될 거고요. 이쪽에 최상위 디렉토리로 가신 다음에 바 밑에 립 밑에 리포트가 있을 건데, 리포트 이미지스 이쪽으로 넣어야 돼요. 자, 실질적으로 맞는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cd 루트에 바 밑에 립 밑에 리포트 밑에 이미지스로 온 다음에 ls 명령으로 조회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우분투 서버, 요것 때문에 아까 온 거네. 22.04 22.04가 어딨니? 네, 우분투 서버 이미지를 위로 업로드를 좀 합니다. 업로드를 하면은, 자, 서버 쪽에서도 다시 해보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업로드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업로드를 좀 기다려야 되고, 업로드가 되고 나면은 VM 머신을 하나 생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우분투를 설치하다가, 그러니까 호스트 호스트 머신, 요 머신에다가 우분투 22.04를 설치하다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사양이 너무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버전을 뭐 20.04나 18.04로 내려서 일단 깔고 KVM 환경을
다음에 그럼 종속이 되는구나. 그럼 OS 버전을 아마 다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 버전을 내리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요거는 컴퓨터예요. 노트북은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사양이 아무리 4코어 8기가 메모리더라도 힘들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이게 어, 지금 벌써 12시가 되고 있고 10시쯤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2시간쯤 된 것 같아요. 영상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좀 정지도 좀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업로드 되면은 VM까지 생성을 하고 이번 영상은 중단? 이번 영상은 끝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그 다음 걸 해야 되니까 그때는 요거를 아마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바로 보이는 것. 장고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도커를 깔고 VM 찍고 VM 위에 도커를 깔고 그 위에 컨테이너로 엔진엑스를 띄우는 정도까지만 해보고 그게 그 접속이 되는지까지만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HA 프록시를 깔고 HA 프록시를 통해서 엔진엑스가 뜨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고 앱을 음,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요거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일단은 DB는 깔기는 깔 건데 연동하는 것까지는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젠킨스를 요, 요 서버에 같이 깔아서 자동으로 배포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네, 소규모 웹 서비스 환경 구축은 끝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HA 프록시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 뭐 집에 있는 다른 서버를 또 거,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라우팅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요거를 엔진엑스로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얘는 저는 세팅을 IP랑 도메인 똑같네. 근데 제가 요걸로는 지금 안 해봐서 요걸로 해보는 거고요. 다양한 툴을 좀 이용해 보면은 좋은 점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업로드가 되면은 프로. 네, 드디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파트 매니저 생성 워드 브라우즈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클릭 포워드. 자, 처음으로 저희는 도커를 사용할 서버를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들기 전에 용량을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금은 이게 테스트인데 이게 VM에 올라가 있어요. 얘도 지금 버추얼 머신 위에 지금 KVM을 띄운 거라서 얘는 좀 메모리를 좀 크게 잡아놨어요. 16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아마 제 원래 서버를 보면은 아이고 이건 H4잖아. 네. 8. 8 맞죠? 8? 8기가. 네. 8기가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서버 안에 이 컴퓨터 안에 H프록시, 마리아DB, 도커 이렇게 세 개를 올려놓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버시 리스트를 해보면 아직 저희가 설치한 VM이 없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이 없기 때문에 리스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마저 생성을 좀 해볼게요. 50기가로 한다고 했었고요. 포워드 도커 네트워크 셀렉션을 눌러보면은 저희가 브릿지 설정한 게 있어서 지금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설정을 안 하고 왔으면은 여기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VM이 그 공유기 쪽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브릿지로 생성했기 때문에 연결을 하고 그러면은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자, 우분투 설치를 또 해야 돼요. 지금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네. 여기까지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여기 호스트 서버를 구축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해본 거예요. 해본 거고, 자, 이 다음부터는 저는 실제 서버 PC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저런 방식으로 총 세대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 KVM 서버 위에 HProxy 컴퓨터, 마리아DB 컴퓨터, 도커 컴퓨터를 3개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총 3대의 PC가 가상 머신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2에 4 그리고 1에 2, 1에 2 이렇게 3대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 메인 서버로 와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저는 지금 총 4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필요가 없고 다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3대가 구성이 될 겁니다. 3대가. 그리고 작업은 저는 이게 홈 서버인데 홈 서버 KVM 서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아마 KVM이겠죠? KVM 서버에서 터미널로 각 서버로 접근해서 작업을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vi etc 호스트스라는 파일을 열어서요. 지금 전 너무 많은데 db 인 빼고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메인 서버를 185번으로 잡았었죠. 그러면 이제 각각 IP들을 편한신 쪽으로 할당을 해주시면 돼요. 할당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세팅을 여기에 지금 etc 호스트스에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도메인 접근이 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죠. 지금 여기 이름이 바뀌었죠. 도커로 IP도 지금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각 서버들도 설치를 하고 나면은 SSH 접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KVM 서버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커 그리고 hproxy 그리고 똑같아요. 루트 설정, SSH 외부 접속 설정.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네트워크는 그냥 IP만 잘 박아주시면 돼요. 얘도 지금 기본 설정밖에 안 들어 있거든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총 3가지 상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다음에 지금 저는 SSH 접속을 하는데 지금 비밀번호를 안 넣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 SSL 인증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 비밀번호를 넣지 않고 접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암호랑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지 접속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세대의 서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LS CPU를 해보시면은 어디 보자. 2개 보이시죠? 얘는 1개, 얘도 1개. 네, 지금 도커 서버로 갈게요. 그냥 이제는 도커 서버는 2개, HA 프록시는 1개, 마리아DB는 코어가 1개입니다. 네, 이렇게 코어 확인됐고 메모리 확인을 해보면은 4기가, 2기가, 2기가 확인되셨죠? 디스크를 보게 되면은 얘는 50 정도 잡아준 것 같고 얘도 50, 얘는 어딨니? 마리아DB는 100기가를 잡아줬네요. 근데 뭐 50기가를 잡아도 저희 테스트 환경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도커 쪽 정보, 그리고 얘는 HA 프록시 쪽, 그리고 얘는 마리아DB 쪽. 브릿지 세팅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끝나요. 기본 세트 구성은. 네, 뒤쪽이 지금 내용이 갑자기 좀 짧아졌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시면은 지금 요 내용이 어려우시면은 지금 이거를 하실 단계는 아니시고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그리고 리눅스가 어디 있을 텐데 요 부분 단계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여긴 CentOS를 이용하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실 때는 충분히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과정을 수월하게 하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실 테니까 이후 과정은 좀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영상은 도커를 이용해서 엔진엑스를 한번 띄워보는 걸 해볼게요. 네, 이쪽은 지금 장고 웹 페이지가 떠 있어요 이미. 지금 요 사이트가 동작하는 게 지금 요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서버가, 이 사이트가. 그리고 여기 젠킨스 사이트도 이 도커 서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음,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HA 프록시 세팅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잠금만 보여드리면은 8043 포트로 들어오는 유입이 이쪽 잠구 사이트 쪽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되어 있고 마리아DB 쪽 세팅도 되어 있고요. HA 프록시 쪽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후 내용은 그것도 뭐 같이 한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하이드 SQL 툴을 이용해서 DB 접속을 해서 기본 세팅도 한번 해볼 거고요. 음, 지금 이게 막힌 건 아마 방화벽 세팅이 열려 있는데, 비밀번호를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음, 뭐 어쨌든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좀 따라하시느라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안 되시면은 이후 내용을 따라하시기가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화이팅!